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이번 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어 접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혜영 법제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이번 의료법 개정안 금고 이상형을 받은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해 의협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그 입장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법안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등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 물론이고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 등 주택법 위반 이런 행정법규 위반 사범까지 다 금고형 선고위에 포함해서 선고되는 경우에 면허가 취소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관련해서 또 조항이 또 있습니다. 예. 한 번 취소된 사람은 그다음 자격 정지 사유만 있어도 취소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영원한 주호무시가 돼서 다시는 어떠한 위반, 사소한 위반도 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예. 근데 한쪽에서는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상황이나 농지법이나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금고 이상이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예. 일반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당연히 거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는 각오해야 될 것이고요. 예.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사망사고에서 벌금형 선고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예. 그럴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가 아니고 이런 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로 직업과 관련 없는 일로 직업이 날아간다는 것이고 한 번 날아가면 영원한 주홍글씨가 새겨진다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고 이 법 자체가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예. 근데 유신시대에 전 국민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의료법을 갖다가 그전에 의료관계 법령 위반이면 면허 제한하던 것 갖다가 의사들도 꼼짝 못하게 긴급조치 같은 거 위반할 경우는 면허를 날리기 위해서 함께 만든 법으로 보입니다. 예. 김대중 정부 때 다시 법이 바뀌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바꾼다는 건데 예. 변호사나 회계사나 다른 직종도 같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되면 의사들만 오히려 특혜받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연하라는 건 말이죠. 자격이라는 것은 전문 직업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떠한 소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 입법 목적이 있거든요. 예. 변호사법이면 변호사법 1조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예. 의료법은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국가공무원법에는 가장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결격 사유나 이런 게 예. 취소 사유가. 예. 그리고 이걸 갖고서 본받아서 모범을 해서 국민 모두에게 공무원처럼 강요한 것이 유신헌법 체계하의 법이었고 그것이 이제 각종 법에 다 들어가게 됐는데 각 개별 직구법에서 그것이 나중에 민주화가 되면서 풀리게 된 것이죠. 그럼 포괄적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하셨는데 예. 만일 구체성을 띈다면 중대 5대 범죄라든가 그러면은 의협에서 받아들일 그런 의향은 있으세요? 의협에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런 경우는 직업하고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수용될 수 있는 도덕적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될 수도 있죠. 예, 예를 들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성범죄 저지른 의사가 600명이 넘는데 매년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우리의 몸과 건강을 맡겨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테니까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실제 법으로도 규제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 아청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취업 제한을 했죠. 의료관 예. 취업 제한하고 의료기관 개설 금지를 했습니다. 이러면은 예. 의사 면허 정지 취소와 똑같습니다. 예. 10년간 일률적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일률적이라는 거죠. 사안 구체성을 없이 해가지고. 그래서 예. 나중에 법이 개정돼서 법원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벌금형, 금고형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일정 기준으로. 예.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맞게 해서 개정이 됐고 이거는 면허 취소가 있든 없든 적용되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안 됐다 하더라도 면허가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사실 의사로서 활동을 못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 여론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투쟁을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협에서 내서 명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명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이 법 자체가 정상을 하고 얘기하시는데 유신체제로 가는 겁니다. 유신체제에서 국민교육 현장 외워서 국민은
뭐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이래서 모든 국민이 긴급조치 위반하면 다 처벌하고 면허를 날리는 시절에서 법을 만든 것인데 이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 명분이라는 게 강력범죄에 대한 것이랍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범죄를 규정해 놨습니다. 예. 이거는 그 코로나 방역 전쟁 상황에서 뭐 덕분에라고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뒤에서 의사들은 그 지난번에 있었던 일 탓인지 면허에 대해서 예전 아주 극한적인 유신체제 상황처럼 법을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정상화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의사협회 입장은 알겠고요. 근데 이제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만일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뭐 변호사고 의사가 아닌 법제의사 입장이니까 예. 중립적 입장이고 제가 어떻게 뭐 방침에 대해서 알고나 뭐 같이 협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 선거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예. 현 회장이 임기 얼마 남았고 회장 후보가 6명이 남아 있고 또 이번 처음으로 결선 투표가 열리는 그런 선거 기간입니다. 예.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상황이 자꾸 벼랑으로 내모는 거 아니냐. 지금 전쟁 상황을 갖다가 포기한다는 그런 것은 절대 안 되겠지만 예. 벼랑으로 내몰면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도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미물에도 밟으면 꿈틀대듯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염려된다는 것이죠. 이 법안이 우리를 극한으로 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지금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협회 회장은 총파업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의사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여론은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입장입니까? 총파업을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선언했는지 지금 저도 뉴스를 정확히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파업에 대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얘기하신 것 같고 예. 다른 분들도 보면 일단은 출마자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차기 회장이 되겠죠. 그리고 지도급 인사들도 이 내막을 알면 이것이 긴급조치 위반 시에 만드는 법이라는 거 알고 또 모든 법에 있어서 과실범도 면허를 날릴 수 있고 한번 날리면 주홍글씨 낙인 찍힌다는 걸 알면 다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는 꼼짝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요.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김혜영 법제이사였습니다. 앞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입장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개정안 찬성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의료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의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대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호균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필요한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한마디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의료인은 대표적인 전문직이죠. 예.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전문직으로서 고도의 직업 윤리가 필요한 거고요. 예. 이 직업 윤리를 도덕책을 갖다 주면서 윤리적으로 수준이 높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윤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요약하면 전문직으로서 고도의 직업 윤리를 기본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법 개정안은 필요한 것이죠. 예. 앞서서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이 법이 너무 포괄적이고 가벼운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걸로 밥줄을 끊는 것은 너무한 처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좀 조금 과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현재 형사법원에서 그렇게 이제 사람을 함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형사범죄들에서 양형이 어떻게 보면 관대한 편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가다가 형사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번에 지금 그쪽에서 염려하는 것은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이렇게 예측하기는, 예. 좀
과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아까 예를 교통사고로 들었던데 교통사고도 음주운전이나 이렇게 크게 잘못을 저지려야 금고형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로 해서 그렇죠. 면허 취소까지 가지는 않는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적 제재가 어떻게 있긴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의료법에서 결격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취소 사유도 있고 정지 처분할 수 있는 이런 사유도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형사범죄, 대표적으로 뭐 강력범죄, 예. 강간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많은 범죄에 연루돼서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더라도 이게 의사를 하는데 이 지장이 없고 면허가 유지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죠. 이것이 2000년도에 소위 이제 제 표현에 의하면은 악법으로 개정이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환자들은 나를 담당하는 의사가 과거에 이런 성범죄 전력이라든가 뭐 살인, 폭력 있는 걸 전혀 모르고 진료를 받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 앞서서 조금 심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입에 담기가 좀 그렇습니다. 유신 때 있는 법이랑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신 체제에서 나와 법한 법이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좋은 의료제도, 더 좋은 의료인상, 더 좋은 의사를 만들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호되고 뭐 현 정권을 비난하더라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유신 체제에 빗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오히려 그 표현이 저는 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변호사님 2000년대 법 바뀔 거 악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법이 바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법이 바뀌었었나요? 그때 이제 보통 법을 개정할 때 그 개정 이유가 보통 있는데 당시에 이렇게 의료법이 느슨하게 바뀌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의료인의 면허 규제를 하는 것을 이렇게 사각지대 공백이 생기게 됐었는데요. 그때 딱히 개정 이후에 보면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개정 이유도 없고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개정이 된 겁니다. 당시에. 그 당시에 뭐 의학 분업으로 의사들이 파업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정부로서 뭐 하나 그 의사들 쪽에 단거를 줘야 됐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뭐 그런 부분도 뭐 정치적인 상황에 맞닥뜨려서 그런 것들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그 부분을 정확하게 OX로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뭐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고 20대 국회에서도 14개나 발의됐었는데 하나도 통과가 되지는 못했단 말이죠. 다 폐기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때도 어떻게 의사들의 로비나 반발 때문에 이렇게 다 폐기된 건가요? 우선은 뭐 시민단체라든가 국민 여론이라든가 또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발의를 했었고요. 뭐 저도 저희 대한변협하고 또 국회의원실하고 같이 이렇게 심포지엄도 했었고요. 그때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보면 이 정도 법을 만드는 것은 지극히 개정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기도 했는데 결국 이것이 발목이 잡히고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의협 집행부라든가 우리 의료계 쪽에서 나온 반대 목소리 때문에 통과가 안 됐다고 봐야죠. 지금 그 일부 언론에서는 시기를 조금 문제 삼더라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왜 하필 정치권에서 지금 이 법안을 들고 나왔느냐, 코로나 이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시급히 실은 개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미뤄지다 보니까 이렇게 또 코로나와 연관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뭐 그러면 도대체 언제가 적깁니까? 해야 될 숙제를 하는데 언제가 적기겠습니까? 물론 이제 조용한 게 좋겠죠, 우리 사회가. 그러나 필요한 것을 하는데 이 시국에 하면 왜 안 됩니까? 의료 관련 또 개정이고 또 우리 코로나도 의료와 관련돼 있고 이 시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통과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생각하실 때 그 의협에서 이렇게 총파업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 자기 밥그릇 지키기 집단 이기주의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평가는 뭐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좀 안타깝고요. 예. 우리 이쪽에서 성명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또 뭐 토론회에 참석해서 여론을 형성해가고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의료행위를 집단적으로 중단하겠다거나 백신 접종 협력을 거부하겠다. 예. 이게 좀 이렇게 한다면 굳이 비율을 뭐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는데 국민을 지키라고 준 그런 총을 군인이 국민을 향해 총불을 겨눈 거 아닌가 같은 모양새로 많은 국민들이 느낄 것 같아요. 예. 이 과정을 우리는 모두 지켜볼 것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실제 과정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호균 변호사였습니다.